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대전 윤통증의학과의 물리치료사 권애정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대전까지 내려온 이유는 대전에 50견의 고수가 있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50견 고수, 환자분들 치료도 해주시고 물리치료사들한테 서로 교육도 해주시는 강사면서 전문가인 50견 전문가 권애정 선생님. 그래서 오늘 질문과 운동법들 이런 걸 좀 알려고 왔는데요. 첫 번째 영상 이제 질문 영상입니다. 50견 Q&A,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50견 영상을 봤다면은 가장 궁금한 거 첫 번째, 50견과 그리고 일반적인 어깨 통증, 다른 질환들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십견하고 다른 질환들하고 차이점은 오십견은 수동 관절 가동 범위와 능동 관절 가동 범위 모두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을 동반을 하는데요. 가동 범위가 제한이 없는 부분에서는 자유롭기도 하고 통증도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가동 범위가 제한이 있는 지점에서는 통증을 호소하고 제한도 있어서 움직임이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어깨 통증들이 능동적으로 했을 때 통증이 있는 것도 있고, 능동적이라는 거는 본인이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수동적이라 해가지고 그냥 남들이 움직여도 통증, 그렇게 수동적으로 통증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50견은 능동적인 통증과 수동적인 통증 둘 다 이제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둘 또 다. 다른 구별법도 있을까요? 또 다른 구별법은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하게 되면서 모든 범위로의 제한이 나타나게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팔을 앞으로 올리는 것도 제한이 있고 통증이 있고, 그리고 옆으로 올리는 것도 뒤로 하는 것도 전부 다 모든 범위로 제한을 동반하면서 통증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통증 양상이 보통 앞으로 할 때, 특히 제가 옛날에 회전근개 파열 영상 보면은 특정한 각도에서 범위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50견은 어떤 범위에서든지, 그러니까 이게 관절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범위에서든지 모든 범위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네, 모든 범위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중요하게 특이한 점은 끝범위,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끝범위까지 갔을 때 제한된 그 범위에서 특징적으로 더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는 50견과 쉽게 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충돌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오십견하고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충돌증후군은 가다가 걸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스스로 했을 때도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수동적으로 했을 때도 걸리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능동적으로 했을 때 오십견하고 다른 점은 오십견은 모든 방향으로 제한이 있지만 충돌증후군은 특히 이제 벌림이라든지 올림 쪽에서 많이 제한을 보이는 패턴이 있고, 충돌증후군은 치료사가 잡아줬을 때는 충돌이 조금 호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통증 양상이 또 감소가 된다든지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오십견에서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좀 충돌하면서 파열도 되고 그런 것들은 얘네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근육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치료사가 도와주면은 잘 움직일 수 있지만 그 50견 같은 경우는 패턴, 관절에서 자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누가 도와주든 어떻게 상관이 없이 제한이 된다. 여기 보시면은 본인이 이렇게 움직여보면 바로 어느 정도 테스트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50견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은 치료되는 기간이 사람들마다 어떤 영상 보면 3일에 해결된다는 영상도 있었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3일 만에 해결된다는 영상도 있었고, 다른 보통 일반적으로는 2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럼 선생님, 일반적인 50견 치료할 때 얼마 정도 걸리나요? 보통 오십견 환자분들의 논문에서는 40% 이상이 3년간 지속되는 통증과 제한된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요. 우리가 치료하게 되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치료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치료를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50견 치료가 있는데 저도 치료를 하고 선생님도 치료를 하시는데 50견을 그냥 냅둬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50견이라는 게 안쪽에 염증도 생기고 움직임 제한도 생기잖아요. 그럼 치료를 잘 받으면은 생각보다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치료를 받아도 안 받아도 2년이 넘게 걸린다라는 게 옛날의 정석이었는데 최근에 선생님들 기술도 발달되고 논문도 계속 하다 보고 환자 치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에 따라서 치료를 잘 받으면은 정말 빨리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치료가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치료를 좀 어떤 과정으로 잘 받았을 때 그렇게 빨리 치료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오십견이라는 게 조금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우리 오십견 가지신 분들은요, 팔뼈가 이렇게 있을 때 안쪽에 붙어있는 이 조직들 보이시겠죠? 이렇게 이거는 인대 조직으로 쌓여져 있어요. 캡슐처럼 싸고 있어서 캡슐랄 리가멘트라고 하고 관절낭이라고 하거든요. 관절낭이 쪼그라드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쪼그라지는 질환이 생기게 되면서 염증을 동반을 하는 거잖아요. 이 염증 반응에서 섬유화가 되는데 이게 좀 오래됐다 그러면 많이 굳겠죠. 본드가 오래 굳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많이 굳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왔다. 그러면 그만큼 치료기간도 단축이 되고 빨리빨리 좋아지시는 거죠. 반면에 오랫동안 굳혀졌고 내가 팔을 많이 못 썼고 운동도 잘 못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단단하게 이 조직들이 굳어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적어져서 움직임 제한도 심해지고 통증도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열심히 받더라도 치료 효과가 그렇게 크게 빨리빨리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절에 대해서 치료를 받잖아요. 어깨 관절에서. 네. 근데 이게 관절이 점점점 굳어가서 이제 꽉 굳어지면은 치료가 사실 저희가 어려워요. 근데 점점점 굳어지면 느낌이 있거든요. 팔이 안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그럴 때 치료를 빨리 와서 받는다면은, 너무 굳어지기 전에 치료를 받는다면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굳어지기 전에 오십견 초기 증상 때 좀 오면은 빠른 경우는 얼마 정도 걸리나요, 치료가? 제가 지금 이제 논문 가지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경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치료를 받으실 때 조금 별로 발병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유착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수치료로 한 4에서 8회 정도만 받아도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사 치료를 동반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빨리 호전되시고, 통증이 심한 질환이기 때문에 주사 치료랑 병행했을 경우에 조금 더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고, 도수 치료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치료사가 압력을 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자극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억지로 견뎌내가면서 통증을 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도수 치료를 받게 되면 그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도 있고 치료도 좀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도수 치료라는 게 손상을 입히면서 재구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건데, 저희가 염증을 빨리 제거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 유착된 거, 고무줄이 밧줄로 점점 바뀔 때 그거를 유착을 풀어줘서 다시 고무줄로 만드는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됩니다.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염증이 같이 발생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아파하고, 아프면 안 움직이게 되고 치료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선생님처럼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같이 주사 치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은 병원에서 약을 먹는데 주사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는 주사 치료를 병행한다면은 굉장히 4회에서 10회 미만의 치료가 가능하다면 진짜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제 주위에도 몇 분 안 계세요, 그렇게 잘해주시는 분은. 네. 아까 얘기 들어봤더니 여기는 오십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계속 경험을 많이 쌓고 하니까 좋은 치료가 들어가면은 10회 미만, 엄청 빨리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네요. 네. 근데 반면에 또 치료가 항상 그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십견의 발병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건데,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십견 치료 기간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착이 많이 진행될수록 그렇게 많이 굳는다고 했잖아요. 얘를 풀어내는 과정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빳빳한 밧줄, 그거를 고무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빳빳하게 굳어 있는 것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인대는 이렇게 탄성 조직은 아니에요. 탄성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려주는 것이거든요. 이 오십견이라는 거는 유착에 의해서
정상적인 길이가 좀 쭈그러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길이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 길이를 확보해 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사가 하게 되는데 굉장히 통증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곤욕스럽게 치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오십견 치료가 아파요. 이게 뭐 파열돼서 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상을 또 입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많이 하는데, 회전근개 파열처럼. 근데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유착된 걸 찢으면서 범위를 늘려줘야지 그게 본인 것이 되고 또 움직여줘야지 본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픈데 무작정 참고 하면은 아픈 거 좋아하는 변태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픈 거를 없애주는 약을 먹거나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한다면은 정말 좋다는 이야기죠. 네. 또 오십견에 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오십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리고 하는데요. 지금 팔을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팔을 벌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여기 관절면에 있는 부분에서는요, 관절이 구르게 돼요. 왜냐면 이 동그란 애가 구르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걔가 구르기만 하게 되면 이 위쪽에 지붕 같은 견봉에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딪히게 됨으로써 요 사이로 지나가는 극상근이라든지 아니면 요 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윤활 주머니를 찝히게 만들면서 충돌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이 조직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올릴 때 구름만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하방으로의 미끄러짐이 동반되어야 이 위팔뼈 머리가 관절와에 완전하게 제 위치를 하면서 충돌 없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십견은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서 이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들면서 하방 미끄러짐이 일어날 공간이 소실되었어요. 그래서 팔뼈를 올릴 때 이 미끄러짐 동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름만 일어나서 위쪽의 조직을 찝히는 충돌 증상이 동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유착이 해결되지가 않으면, 이 관절낭을 늘려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깨를 들어 올릴 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으쓱하면서 들어 올리는 이런 양상을 보이시거든요.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충돌도 심해지고 손상도 심해지기 때문에 낫기는커녕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고려해서 우리는 관절낭에 대한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오십견이라고 판단하고 혼자 움직여서 운동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혼자 움직일 때 관절면이 제대로 잘 움직여주면은 움직임 동안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이미 관절낭 자체가 오래돼서 굳어진다면은, 이제 만성이 돼서 너무 굳어진다면은 이 움직임 자체를 다른 외부의 치료사라든지 그런 네. 사람이 움직임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회전근개 손상이라든지 네. 찝힘 증후군, 그런 어깨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은 혼자 나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낫지는 않고 왜 더 아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십견에 대해서 여쭤본 게 몇 개 있어요. 오십견을 구분하는 법. 이제 구분할 때는 모든 범위, 그리고 모든 통증, 그리고 이제 내가 했을 때랑 남이 도와줬을 때도 전혀 상관없이 모든 똑같이. 각도에서 다 아프고, 그리고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치료를 받는 것과 안 맞는 거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거. 그래서 오십견은 빠르게 본인이 판단하기에 오십견인 것 같다 싶으면 근처 병원으로. 치료실, 병원으로 빠르게 내원하셔가지고 확인하고 치료를 받아오시는 거니 굉장히 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이제 Q&A를 잠깐 했어요. 오십견에 대해서. 다음에 또 운동 영상도 찍고 원리에 대해서 또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십견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신 대전의 윤통증의학과 권혜정 물리치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오십견 빨리 나으세요. 안녕. 안녕. 이거 그냥 한 번에 써도 되겠어요. 야.